시청자 여러분, 협동조합이 해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법적으로 해산된 순간 재산은 정리되고 청산 절차를 거쳐 조합원들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약 법원의 해산 명령을 받은 협동조합이 20년 가까이 청산되지 않은 채 운영돼 왔다면 어떨까요? 그 사이 발생한 수익과 비용,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가게 되는 걸까요? 오늘 브레이크 뉴스는 2006년 해산 명령 이후 20년째 멈춰선 청산,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구조적 위험을 추적했습니다. 이 협동조합은 1981년 5월 정관에 따라 설립됐습니다. 상업시설을 관리하고 공동재산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 법원은 이 협동조합에 대해 강제 해산 명령을 내립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일부 구분 소유자를 조합 가입 대상에서 배제한 운영 방식이 협동조합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법적으로 해산이란 더 이상 정상적인 법인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해산 이후 법인이 할 수 있는 행위는 단 하나, 청산뿐입니다. 그러나 해산 이후 지금까지 이 협동조합의 청산은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조합원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 당시에 그 청산위원들이 있는데 주로 절세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연기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줄 알고 있었지. 이분이 그러면 이 새로운 이 비법인 사단을 만들 때 총회가 일어났었나요? 총회를 했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청산할 때도 총회를 안 하고 예. 비법인 사단을 설립할 때도 저들끼리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20년 동안 회의할 때마다 청산위원이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뭐 여러 가지 조건에서 못한다 이렇게 그래서 미뤄왔어요. 그러면 조합원들이 그거에 대한 알고 있지. 이에 대한 부분을 제기하거나 그런 적은 없나요? 제기를 하진 않고 그냥 돈 안 들게 한다니까 그냥 다 맡겨다 보니까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이처럼 조합원들은 집행부 말을 20년 동안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말은 도저히 믿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집행부가 조합원들에게 설명해온 첫 번째 이유는 조합원 수의 변화입니다. 해산 당시 조합원은 541명이었지만 점포 분할과 거래를 거치며 현재 구분 소유자는 124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집행부는 말합니다. 누가 재산을 나눌 권리가 있는지 합의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산을 20년 동안 미룰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협동조합 명의 토지와 건물을 이전할 경우 증여세와 각종 제세 공과금이 발생하고 그 금액이 약 30억 원에 달한다는 설명입니다. 집행부는 이 세금을 근거로 청산이 조합원들에게 큰 손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금 부담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절차를 중단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본지는 해산법인의 청산 지연 문제와 관련해 직접 법조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청산이 뒤늦게 이루어질 경우 그동안 누적된 세금, 채무, 법적 책임이 1000명 이상 구분 소유자 개인에게 연대 책임 형태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청산이 뒤늦게 이루어짐으로써 각종 경제적 피해가 누적될 경우 청산 시 구분 소유자 개인들이 분배받아야 할 재산이 감소되어 사실상 분배재산 감소로 인한 손해 공유의 형태로 그 책임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청산이 멈춘 20년 동안 공동재산에서는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주차장 수익, 지하 기계실과 부속시설 임대 수익. 그러나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배당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대신 수익은 관리비 정산 방식으로 처리됐고 이 구조 속에서 면적이 넓은 임원과 조합장은 관리비 부담이 줄어들고 임차인이 있는 구분 소유자들은 계속해서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계속된 청산 지연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구로세무서는 청산 지연과 관련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생긴 법인 같은 경우에 정상적으로 해산명령 받은 다음에 총회를 통해서 조합원 업무 일체를 이 새로운 비법인 단체로 넘기기로 의결을 하고 여기도 설립을 하고 그러다가 지금 청산 절차가 진행이 아직까지 안 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니까 여기서
이 판결을 구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어요. 정상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판결문에서도 이 법인의 그 법인이 당초에 이제 설립될 때 이 재산을 승계받기로 한 점을 인정해서 이 법인으로 지금 증여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을 해라 해서 이 법인이 승소를 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내용으로 보기에는 법원 판결문으로서도 이 법인이 정당하다 해서 재산도 소유권 이전 등기 명령을 내렸는데 뭐가 이상하지라는 건지. 임대를 주거나 이 사업에 계약을 하거나 하는 주체가 당사가 청산법인의 목적을 벗어난 거예요. 이 법인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는 걸로 저희는 서류상으로. 이처럼 세무서 측은 해산협동조합의 청산 자산을 비법인 임의단체에 총회 결의로 이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또 법원 판결도 증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산법인과 비법인 임의단체가 해산법인의 자산, 수익 및 운영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입니다. 또 아직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등기 이전도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적극적인 과세가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해산된 협동조합의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 건물, 부대시설, 임대수익 등 청산 자산을 임의단체가 관리, 운영, 수익화하는 행위는 밀법 및 협동조합 관련 법령상 허용됩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산되어야 할 자산을 임의로 수익화하는 행위는 청산 목적에 위배돼서 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산 종결 이전에 청산 자산을 사용하여 발생한 임대 수익, 이자, 운영 수익은 법적으로 누구에게 기속되어야 합니까? 예, 청산되어야 할 자산은 기존 협동조합의 자산이므로 청산 종결 이전에 청산 자산을 사용하여 발생한 임대 수익, 이자, 운영 수익은 전부 청산 중인 협동조합에 기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배당되어야 합니다. 법조계와 회계 전문가들은 해산 이후에 운영과 수익 처리 방식이 법적 세무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 청산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동안 쌓인 수익과 세금, 불분명한 회계의 책임이 누군가에게 귀속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아무것도 몰랐던 다수의 구분 소유자 개인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여기 조합 특성상 사람들이 뭐 자기 사업에다 바쁘니까 그런데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이게 그런 뭐 조직이나 이런 체제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나쁘게 말하면 거의 모르니까 아는 사람 몇 명이 그냥 주물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나 회계에 대한 그 부분을 정관에 보면은 열람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던데 있죠. 열람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열람을 저 개인적으로는 해본 일이 없고 네. 단지 내가 여태까지 오면서 네. 무슨 서류 자료를 좀 달라고 내가 서류로 신청한 적은 있어요. 네. 근데 받아오지 못했어요. 열람을 요청을 하게 되면 한번 즉시 해준다 열람을 그랬는데 하게끔 정관에 나와 있던 근데 것 같은데. 안 해주고 내가 서류로 내가 이런 서류를 좀 필요하다 달라 하는데도 받아오지 못했어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십니까? 예. 감사 지금 감사할 때는 받지 내가. 그럼 감사할 때 외형적으로 이 조합원들한테 보여주는 회계 정리와 예. 내부적으로 신고하는 서류가 혹시 다른 점이 있었었나요? 나도 사실은 이 전공이 그 회계 쪽이 아니다 보니까 참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좀 잘 보려고 그랬는데 네. 여기 지금 여기 이 회계 처리가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브레이크 뉴스는 해산된 협동조합이 20년간 청산되지 않으면서 누적된 위험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왜 청산은 멈췄고 누가 그 시간을 지배해 왔는가? 이 구조가 만들어진 과정과 그 안에서 고착된 권력 구조를 추적했습니다. 2006년 법원의 해산 명령 이후 협동조합은 해산 등기가 완료됐고 청산인이 등기됩니다. 법적으로 이 시점부터 협동조합의 모든 권한은 청산 목적에 한정됩니다. 그런데 이후 벌어진 일들은 청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저기 청산위원도 되고 이 사람이 뭐 조합에
청산까지 같이 다 겸임하면서 일대를 네. 또 하신 거예요? 네. 이분이? 네. 당시에 그 청산 그 협동조합 네. 법인의 대표가 누구였어요? 거의 씨가 대표였어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는 그때 하도 오래돼 가지고 이제 그때 우리는 조합에 일을 관여를 못 해왔어요. 저는 비조합원이라 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는데 네. 거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걸 기억합니다. 당시에 그 청산할 때 대표가 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그때 가니까 난 조합원인 줄 알았더니 나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래서 발언도 못 하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청산인으로 이가 있으면서 그 분이 또 이 비법인사단의 네. 또 원래는 안 되는 건데 또 나와가지고. 대표로 네. 일대 네, 또 나왔지. 그 전에도 한 몇 번 했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안 되는 건데 그 자기 그 세력이 다 뻗쳐 있으니까 그냥 거의 무도표 당선다시피 한 거지. 그냥 거의 이제 다음엔 누가 해 하는 식으로 해서 유지가 됐었어요. 조합원의 얘기대로라면 해산법인이 청산인의 비법인 사단의 대표가 되어 청산 절차 진행을 20년간 조직적으로 막아왔다는 해석으로 보입니다. 당시 해산법인의 총회 결의로 새로 설립할 비법인 사단인 이미 단체에 청산 자산을 넘기게 한 부분도 그 이론의 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산된 협동조합과 별도로 새로운 임의단체, 즉 비법인 사단이 만들어집니다. 비법인 사단 자체를 만드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해산된 협동조합의 자산과 수익을 이 임의단체가 관리하고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일태가 예. 이거를 지금 고유번호를 통한 그 사단법인 형태의 고유법인으로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서 이 법인으로 일대가 2006년도에 6년도에 설립이 된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여기에 공동 재산 청산 협동조합에 대한 청산 청산이 6월 2006년 2월 27일 날 해산이 되는 거고요. 예. 이 비법인 사단이 내가 주인이다. 이 청산된 법인으로부터 내가 협약을 맺어서 인계받았다. 인계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돈을 사용을 하거나 활용을 하거나 권리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다라면 이게 법적으로 과연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하시기 곤란한데 우리가 예를 들어 사업이 뭐 원장 뭐 일기장 이렇게 따로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관리가 일반 관리, 주차 관리, 뭐 단지 관리 하다 보면 이 세 가지로 분리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감사를 2번 했는데 한 번은 그냥 몰라서 넘어갔고 두 번째는 이거를 잘 하기 위해서 이거를 전산화해서 누구든지 한번 볼 수 있게 이걸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전산화를 꿰가지고 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100% 만족할 만한 결과는 얻지를 못했고 지금도 이 일반 관리비 무슨 단지 관리, 주차 관리에서 세 가지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을 찾으려면 여기 직원들 협조를 얻지 않으면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 이제 여기 이제 업무 추진비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제가 감사할 경우에는 카드가 여기 조합 사무실에 카드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조합장이 가지고 있는 카드, 그다음 격리 책임자가 가지고 있는 카드, 여기 실무 책임자가 가지고 카드 이게 3개가 있기 때문에 그 카드마다 다 틀리잖아요. 돌아오는 게. 그걸 맨날 확인하고 점표하고 확인해가지고 몇 번 해봤지만 좀 미비한 게 많아가지고 지적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조직에서 여기서 욕도 많이 먹고 속된 말로 좀 또라이가 되기도 하고 욕도 많이 먹고 왜냐하니까
환공비라든지 뭐 식사하는 비용이 있어요. 그러면 식사할 수 있어요. 저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도 쓸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접대비라고 그러는데 은행 지점장하고 식사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은행 지점장. 근데 사실 여기 조합에 돈이 많아요. 정기예금이 몇십억씩 돼요. 이게 정기예금이. 그러면 조합장이 은행 지점장이 여기 조합장한테 접대를 해야 원칙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여기 저기 조합장이 은행 지점장을 접대를 했다고 올라온 거예요. 카드가. 이게 무슨 경우냐? 금액은 얼마 정도? 그 당시는 한 10몇만 원 됐던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그래서 내가 이거 무슨 경우냐? 그리고 또 쓰다 뭐 청소년 아줌마를 뭐 얼마 줬네 어쩌면 그래서 내가 수고하면 당연히 개인 판공비를 주는 게 맞지나 이 조합 활동비를 주는 거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몇 번 브레이크를 걸고 좀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있고 그 다음에는 하다 보니까 제가 감사할 적에 여기 사실 조합장이 차량이 있는데 거기 운전기사가 딸려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운전기사를 잘랐잖아. 운전기사 안 된다. 나쁘게 말하면 공돈을 그냥 보는 사람이 임자야. 그냥 쉽게 말하면. 비법인 사단이 해산법인의 자산을 청산하지 않고 1대에서부터 7대까지 이어지는 동안 소수의 임원들이 좌지우지했다는 말입니다. 집행부가 이처럼 청산하지 않은 이유는 정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단체의 정관을 살펴보면 눈에 띄는 조항이 등장합니다. 임원과 조합장 출마 자격을 3년 이상 자가 사업을 한 사람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 구분 소유자의 약 80%는 임대업을 하는 소유자들입니다. 결과적으로 대다수 구분 소유자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임원과 조합장은 3년 임기마다 반복적으로 선임됩니다. 투표 방식도 일관되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지분율, 어느 때는 면적, 어느 때는 1인 1표. 그때그때 유리한 방식이 적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좀 너무 좀 가볍게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좀 조심을 하는데 얘기도 안 하고 조합원들 뭐 그게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얘기 나오겠습니다만은 내가 잘해보려고 또 요전에도 감사 한번 나갔었거든요. 네. 근데 뭐 이준이 투표제를 해가지고 떨어졌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저런 게 이게 보이지 않는 조직에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뭐 다수결에 의해서 한다는데 어떻게 해. 근데 투표를 2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2배를 해도 나도 투표가 2개 있잖아. 그럼 나도 2개를 내 거 2배 하면 되잖아. 그 투표를 그러면 그 조합원들의 투표 권한을 면적으로 계산하신 건가요? 면적으로 할 경우도 있고 지분율로 할 수 있고 구자별로 하는 게 여러 가지 그때마다 이 사람들 편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아주 어렵다.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단독이도 안 되고 왜 너희가 할 때는 단독이도 되느냐. 그런 놈의 법이 어디냐. 이게 구로공구상가에서만 적용이 된다. 내 결론이요. 구로공구상가에서만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처럼 80%의 임대업을 하는 구분 소유자에게는 정관을 통해 임원 출마 자격을 제한하고 또 임원 출마자가 자신들과 맞지 않으면 각종 편법을 동원, 당선을 못하게 했다는 조합원의 얘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해당 조합 임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약 40년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해당 임원들의 판공비와 업추비 법인카드 사용 또한 이들에겐 공돈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해산법인의 자산 등기도 하지 않아 구로세무서는 증여세 징수도 못한다는 돈을 이들은 무슨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임원과 조합장은 판공비와 법인카드를 사용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 비용이 청산되지 않은 협동조합의 자산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청산 목적의 사용이었는지 누가 승인했는지 조합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또 2019년 이들은 또 하나의 선택을 합니다. 협동조합 자산을 넘기기 위한 목적이라며 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입니다. 그러나 재산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3년 만에 이 회사는 청산됩니다. 이 과정에서 협동조합 자금 1억 원이 설립 자본금으로 사용됐고 주식은 일부 임원과 청산인이 나눠 가졌습니다. 혹시 그 구로기계 공구상가 상업단지조합 그 주식회사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자세히 모르지만 알고 있어요. 네.
그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었는데 네. 어떤 의미로 설립이 되었을까요? 제일 처음에는 그 옛날 청산위원들이 너희가 청산을 하려면 인수받을 조직이 있어야 된다 해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미 이 비법인 사단을 만들어서 협약을 했잖아요. 네. 청산 법인이 이 그 비법인 사단하고 협약을 해서 음. 모든 그 공유 재산의 그 부분을 다 양도를 한다라고 협의가 돼 있는데 이 그릇이 왜 필요했을까요? 주식회사가 그것도 옛날 청산위원들이 예. 이걸로는 안 되고 인수받을 조직이 있어야 된다 해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는 여기다 해도 되는데 그쪽 청산위원회에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 법인을 만들 때 이 비용은 이 비용을 각자가 낸 건가요? 당시에? 그거는 저도 확실히 모르고 있어요. 왜 모르냐? 내가 물어봤어요. 네. 야, 그 돈 어디서 났냐? 했더니, 아, 왜 알면서 물어보냐? 그게 아니고, 돈이 어떠든 흐름을 알아야지 될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연결을 다 잘라버리고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조합에 있는 돈을 이용한 걸 같아요. 그러니까 조합에 있는 돈을 이용해서 법인을 설립하고 맞아. 그거는 맞다고. 예, 그 얘기가 좀 들려서 맞아. 들어간 건 확실해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돈을 여기다가 꺼내서 여기다 갖다가 넣었다가? 법인을 넣었다가 다시 또 돌려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돈 어디서 났냐? 이거, 너희 돈 어디서 났냐? 뭐 개인이 냈다, 어쩌다 했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고 조합에서 나간 거예요. 그럼 조합에서 나간 계좌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그걸 내가 못 봤다는 얘기야. 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하면 나올 수 있어요. 돈 뻔한 거니까. 그건 얼마 나오고, 변호사비 얼마 들었다, 인치대 얼마 들었다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할 수 있어. 근데 다 모른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알 수는 있어. 왜냐면 돈 관리를 하면 너 불어 이 새끼 안 하면 너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아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나오지. 근데 네.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데 못 받았어. 그러니까 소송이 한 두세 번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내가 듣기로 어떤 그 이사 중에 뭐 100만 원 냈네, 200만 원 냈네 했는데 그거 다 갚아준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그건 좋아. 그래도 나도 그 관심이 있으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건 뭐 얘기는 사람 안 듣는 거야. 그냥 돈을 쓰긴 썼는데 돈이 어디서 나왔다 들어갔다 했는지를 모른다. 근데 그런 거는 저기 뭐야 브레이크에서 한번 알 수는 있지.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알기로 주식회사를 이제 만들려면 1,000만 원인가 뭐 5천만 원인가 일단 있어야지 그 지금 되거든요. 1억짜리 법인이에요. 그럼 1억을 뺐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근거에 왜냐? 여기 돈이 다 정기예금돼 있거든요. 그 어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몇 군데 있거든요. 이 근처 은행에 다 있어요. 몇십억씩. 그러면 돈이 어디 들었다 놨다 하는 게 해약해야 되니까 나오기 큰 거니까. 그런데 그 격리 책임자한테 물어보면 알고 있어요. 금방 알 수 있다. 조합원의 말처럼 비법인 임의단체 조합 임원들이 청산을 뒤로한 채 왜 자산을 주식회사로 옮기려 했는지 이러한 행위가 사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일련의 과정이 단순한 행정착오인지 아니면 청산을 피하기 위한 구조적 선택이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청산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조합원에게 배당하지 않고 임의단체 운영비 또는 특정 집행부 통제에 두는 경우 형법상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까? 청산 중 협동조합의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법정 청산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귀속되어야 할 잔여 재산 또는 수익을 임의단체 운영비로 전용하거나 특정 집행부가 사실상 지배 통제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 횡령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청산을 장기간 지연시키면서 동일 인물들이 계속 관리 권한과 수익 통제권을 유지하는 경우 이를 고의적 청산 방해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까? 예, 객관적 사정에 따라 고의적 청산 방해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는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상, 업무상 배임, 횡령, 업무방해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20년간 청산은 멈췄지만 권한과 수익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왜 청산을 하지 않았는지, 그 사이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지입니다. 브레이크 뉴스는 이와 관련 분쟁의 대상을 넘어 사법적 문제가 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본 사안은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형사, 세무, 행정 감사가 동시에 필요한 사안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산 지연, 수익 통제, 위법한 정관 내용, 과세 공백, 임의단체 운영, 집행부 장기 지배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면 형사, 세무, 행정 감사 등이 모두 필요한 사건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특히 다수의 피해자와 고액의 피해액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또 비법인 사단인 임의단체가 2023년 청산인을 상대로 보유 자산을 이전받기 위한 소송을 합니다. 법원은 해산된 협동조합이 보유한 자산을 임의단체로 이전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의 형식은 증여였습니다. 법원은 과거 총회 결의와 협약을 근거로 자산 이전을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로 20년간 멈춰져 있던 자산 문제는 새 국면을 맞게 됩니다. 결국 법원의 증여 판결은 또 다른 문제를 낳았습니다. 증여라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누가 증여세를 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비법인 사단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수익자이자 소유자인 1245명의 구분 소유자 개인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구로사무소가 말한 것처럼 해당 임의단체인 비법인 사단이 등기 이전을 하지 않아 징수를 못한다. 하지만 구분 소유자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청산소득 세금보다 증여세가 더 요율이 높다는 것을. 이러한 사실을 왜 구로세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일까요? 또 해당 증여세가 누구에게로 징수될지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해당 지역에 재개발이 될 경우 자산은 누구에게로 돌아가며 그 세금은 누구에게 가는 것인지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는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가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질 과세 원칙상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 취득자가 확인된다면 과세는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행정의 판단이 늦어질수록 불확실성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남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전세 사기와 같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과세 주체가 불명확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국세기본법상 실질 과세 원칙 위반 또는 조세 포탈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까? 네,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수익의 과세 주체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거나 실질 귀속자와 과세 신고 주체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구조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실질 과세 원칙 위반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 위반까지 연결될 위험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 협동조합 명의의 통장은 유지됐고 자금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이자와 수익은 발생했지만 그 귀속 주체는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금융기관은 청산 중인 법인의 장기 계좌의 운영에 대해 어떤 점검을 했는지 회계사는 이 구조를 어떻게 설명해 왔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산을 지연시키며 자산을 관리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신임관계 위반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협동조합이 법원의 해산 명령을 받아 해산된 경우 청산이 종결되기 전까지 해당 협동조합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규정됩니까? 네, 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존속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활동 범위는 재산 정리, 채권 채무 정산, 자녀 재산 처분 등 청산 목적에 한정되고요. 기존의 사업 수행이나 영업 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해산 이후 설립된 별도의 임의단체가 해산법인의 법적 승계자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별도의 임의단체에 대한 재산 등 이전을 위하여는 기존 협동조합의 총회 결의가 있어야 하고 부동산의 경우 등기까지 필요합니다. 특히 총회 의결 없이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해산한 부분, 판공비와 카드 사용 내역은 명확한 검증 대상입니다. 많은 구분 소유자들은 청산이 멈춰 있다는 사실조차 최근에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될 경우 그 부담은
수십 년간의 시간차를 두고 한꺼번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첫째, 청산 절차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법에 따라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둘째, 청산 지연 과정에서의 행위에 대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셋째, 행정과 세무당국 역시 사후적 점검이 아닌 적극적 판단에 나서야 합니다. 해산은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청산이 멈춘 20년 동안 책임은 사라지고 위험은 커져왔습니다. 이 문제는 한 상가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재산을 가진 우리 사회 전체가 마주할 수 있는 구조적 질문입니다. 본질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은 임의단체의 정관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안건 심의 중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퇴장하거나 회의 도중 참석하지 않게 된 조합원은 해당 안건에 대해 다수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는 11조 2항에 관해 주목했습니다. 총회 불참 또는 중도 퇴장을 다수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정관 조항은 민법, 헌법상 의결권, 재산권 침해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까? 민법상 사단의 자치원칙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해당 조항이 재산처분, 청산, 분담금, 조합원 권리 제한과 직결되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더 높습니다. 이러한 정관 구조하에서 이루어진 자산관리, 법인 설립 또는 폐쇄, 청산 관련 의사결정은 법적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해당 정관 구조화에서 이루어진 의사결정 중 특히 재산처분, 법인 해산, 청산, 구조 변경처럼 구성원의 재산권과의 직결되는 결의들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같은 비합리적 상황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구해봤습니다. 또 구로세무서의 답변 중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법리적 판단도 구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만약 수사를 진행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핵심 쟁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책임 주체 특정, 자금의 흐름 확인, 위법한 의사결정 구조 확인, 책임 주체의 고의성 및 공모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책임 주체와 자금 흐름 확인을 위한 계좌 내역 확보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임의단체가 해산법인을 상대로 청산 자산을 협약 내용에 따라 이행하라는 소송을 했고 법원은 임의단체에게 이전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구로세무서에 징역 판결과 관련 증여세 징수에 대한 절차를 문의했는데 구로세무서는 임의단체가 부동산 등기를 아직 하지 않아 증여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해산법인으로부터 사업장 소유권을 증여받은 임의단체가 그 증여에 따른 소유권 등기 이전에 사업자 신청을 하면서 사업장을 자가로 기재하여 사업자를 받은 경우 그 사업자에게는 위법한 소지가 있습니까? 예, 해당 사업자는 위법성 소지가 매우 많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이 없다면 그 소유권은 아직 임의단체에게 없으므로 사업자 신청 시 자가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동산 등기 이전에 자가라고 표시하여 사업자를 발급받았다면 구로세무서는 이에 관해 즉각 조치를 해야 하고 해당 사업자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조인의 설명과 같이 구로세무서의 임의단체 비법인의 사업자 발급에 위법 소지가 발견된다면 20년간 이어져 온 해산법인, 즉 청산될 자산을 불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브레이크 뉴스는 해당 사항을 임의단체인 비법인 사단의 공문을 통해 질의했으나 답변은 법원의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또 구로세무서는 질문과 상관없는 국세기본법 81조의 13을 근거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 같은 무책임한 행정 뒤로 벌어지는 청산지연은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분 소유자인 개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관청의 현명한 판단과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브레이크 뉴스는 이 사안의 후속 조치와 책임 규명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브레이크 뉴스 김일웅입니다.